이번 차시는 카카오 채널과 오픈 세팅을 활용한 사례를 좀 나눠볼 거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제가 공문으로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위클래스 활용을 위한 마음 백신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용으로 이제 제작이 된 걸 제가 공유를 했었는데요. 제작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목적이라든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상담이랑 그리고 포스트를 아까 많이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담 같은 경우는 전에 차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의서를 일단 먼저 구글 폼을 이용해서 만든 뒤 그 다음에 그걸 받고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도 이게 상담실이라는 공간이 학교 안에 위클래스 상담이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상담을 주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가진단이 지금 실시되지 않습니다라는 그 학교에 대한 민원을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이후에는 좀 이용 안내문도 함께 동의서랑 같이 만들어서 그걸 먼저 작성하시고 동의하신 이후에 상담이 진행되도록 그 절차를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상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일단 그 간단하게 진행되는 것도 결국에는 학부모님은 전화 상담으로 연결이 되고,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면 상담을 위한 수단으로 카카오톡 채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상담을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좀 포스트 기능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도 있으실 거고, 저도 그때 고민이 많은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적어졌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학부모님 상담을 진행을 했을 때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와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이 시간 동안 뭐 과제도 하고 또 다른 활동들도 하지만 이 남은 시간을 아이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를 원래 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가지 않을 때 내가 친구들이랑 나중에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매우 컸고, 또 이제 학교에 적응해야 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든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이 또 추후에 나중에 등교 계약 이후에 아이들을 상담으로 조금 더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 그리고 가족, 학교 세 가지로 구성을 하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나에 대한 거는 이제 나의 생각과 감정, 장점 등을 조금씩 돌아보면서 이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 동안 조금 더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런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효율적일지를 한번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일단 가족들과 소통을 하는 게 점점점 서로 싸우는 게 많고 갈등이 많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좀 긍정적인 소통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였고, 학교는 우선 학교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거를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활동지 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저와 다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거는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일단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총 나에 대한 거 9가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거 8가지 학교에 대한 거 7가지 총 해서 24개 정도의 그런 활동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양이 방대할 수도 있고 또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의 학교의 상황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수요, 학부모님들의 그런 수요에 맞춘 활동지만 몇 개를 선정을 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채널에 하루에 1가지씩 활동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활동지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프린터기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A4 용지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백지에 답안만 작성을 하던지 아니면은 협조를 정말 잘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저는 그 활동지를 똑같이 그려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활동지를 직접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출력을 하던지 만들던지 해서 이거를 완성을 해서 뭐 5개 이상 카카오톡을 통해서 인증을 한 학생들에게는 등교 계약 이후에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로 행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사실 이게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친구 추가를 한 경우에만 그 포스트를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들만 한정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게시판에 위클래스 게시판이 원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제 게시판을 좀 위클래스용으로 만들어달라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도 이제 똑같은 내용의 그런 활동지를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 추가적으로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인증은 카카오톡 채널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는 거를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장치로 이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또 학교 홈페이지도 안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사실 협조 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모든 거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지금 이런 온라인 상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활동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각 학급에서 뭐 창체 시간이라든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니까 활동지도 함께 활용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걸로 아예 다 안내를 해드리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활동지를 참여하는 것 자체를 학급 미션으로 주는 학급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활동지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예 그 활동지를 통해서 뭐 다른 학급 활동에 뭐 아니면 오전 활동에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단 그걸 카카오톡 채널을 제일 많이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행사를 위한 용도뿐만 아니라 아이들 등교 계약했을 때 초등학생 같은 경우 다양한 활동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아이들 그냥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면 상담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어머님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아이들이랑 함께 할 때 뭔가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피드백이 있긴 했어요.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면서 좀 필요하겠다라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거 프로그램 활동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랑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짜증을 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오래 있고 또 아이는 나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난 자꾸 짜증을 내고 이게
너무 힘들다, 부모 자녀 간에 갈등이 좀 많이 심화됐다라고 하셔서 좀 양육 코칭을 받고 싶으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따로 어디 센터를 가거나 하시긴 조금 부담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조언 정도를 얻고 싶은데 매번 선생님한테 좀 전화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기도 하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주셔서 저는 카카오톡 채널에 또 다른 좀 행사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행사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있어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어머니들, 다른 아버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그런 질문 같은 거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전 그거를 좀 취합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거에 대한 양육 코칭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다시 카카오톡 채널이랑 학교 게시판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되게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 이게 3개, 4개 넘어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더 이상 보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학부모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계속해서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걸 좀 취합을 해서 또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런 주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양육에 관련된 거를 학부모님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보다 조금 학부모님들이나 담임 선생님이 그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좀 학부모님들이랑 그리고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초등에서도 온라인 상담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위기 사례인 경우는 작년부터 이제 학부모랑 이렇게 위기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부모하고 이렇게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해 학생이거나 그러면 어머니가 제일 급하면 이제 상담실로 계속 전화를 하게 되고 또 저 혼자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또 담임 선생님한테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주로 학부모님들하고는 거의 전화 상담 위주 그리고 그 급하시니까 계속 물어볼 데가 없으시니까 계속 전화 상담하시고 뭐 물어보시고 너무 당황스러우시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으로는 저는 학부모 상담을 되게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생활이 불규칙해지고 또 그 온라인 수업이 끝난 이후에는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놀고 늦게 귀가한 다음에 충동적으로 이제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자해 행위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주로 학부모님들하고는 전화 상담 위주로 많이 했고 제 경우에는 학부모님들하고 그 개인 번호로만 계속 연락하기가 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오픈 프로필을 활용해서 한번 드리고 나면은 무슨 이제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셔서 그걸로 그때그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전화번호를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일 빠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또 중학교라서 또 학교급이 달라서 그런지 저희는 위기의 아이들도 제 전화는 일단 받아주고 있어서 아이들이 집 부모님하고 소통하고 싶지 않을 때 상담교사하고 소통을 하기라도 해서 부모님하고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서행동에서 나온 관심군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일단은 그 오픈 프로필을 통해서 일단 연결책을 연결해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뭐 학부모 교육 자료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 자료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부모님이랑은 전화를 통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충분히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하도록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예전에는 오시거나 아니면은
위클래스 전화번호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드린 경우는 한 케이스 정도 있고요. 보통은 약속을 온라인 상담 때처럼 몇 시에 통화를 하시겠다고 합니다라고 약속을 해서 위클래스 전화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 번호를 드려도 상관은 없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은 무분별하게 밤에 전화를 하시거나 하시는 일은 없었는데 참 사실은 부담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상담 교사일 때 아닐 때 밤 11시, 12시에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개인 번호를 노출시켰을 때 개인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위기 상황일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상담 교사가 퇴근 후에까지 그 위에 학생들을 오로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학교 전화번호를 이용을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 상담도 사실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초중은 특히 더 학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평소에도 학부모 상담이 바쁘기도 하고 뭐 일정상 잘 안 되기도 한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좀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아까 초등 온라인 채널 이야기할 때 이제 초등은 사실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데 개인 상담도 많이 하지만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까 이 프로그램을 학급 미션으로 이용했다. 이거는 되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들에게 저희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많이 안 오기도 하지만 담임쌤 입장에서는 뭐 온라인이나 수업 시간이 많으니까 학급 미션으로 활동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제공하는데 이제 카드 뉴스 같은 게 선생님 학부모들이 조금 지나니까 흥미를 잃었다. 흥미 잃을 것 같아요. 카드 뉴스라는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냥 계속 빨리 흥미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